샤론 폰스톤은 1958년 3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회계사인 도로시와 공구 및 금형 제조업자인 조셉의 딸이며 3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작은 시작과 비좁은 공간, 할리우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생후 11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말하고 걷고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5살 무렵에는 난해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에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샤론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녀의 IQ 검사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54, 천재,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정도가 아니었다. 천재였다. 하지만 그 천재성에는 대가가 따랐다. 샤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집에서도.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오히려 표적이 되었다. 조롱, 수군거림, 욕설. 이상하고 불편한 잘난 척하는 시선들. 심지어 친형제 자매들조차 그녀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물론 항상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 또라이 소녀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립글로스를 몰래 학교에 가져갈 때 샤론은 문학에 푹 빠져들었다. 그녀는 책에, 사상에, 그리고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 밖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허구도 그녀를 현실로부터 숨길 수는 없었다. 샤론의 현실은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의 고요함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감정적인 고립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속도를 냈습니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또래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운전면허 시험조차 보지 못했을 때 그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창작 글쓰기와 시각 예술을 전공하는 장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수업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이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의실을 떠도는 유령처럼 홀로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영화계에서 강렬한 존재감의 상징이 될 샤론 스톤은 어린 시절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이 더 이상 무거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녀의 삶을 앞으로 수년간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진다. 14살 때 그녀는 말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말이 뒷발로 일어서며 돌진했고 그녀는 세게 내동댕이 쳐지면서 빨랫줄에 목이 감겼습니다.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장기적인 경과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여느 때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여전히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샤론처럼 서툴고 영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학업이나 대학 학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미인 대회에서 나왔죠. 샤론은 자신이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지성도 성적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 자체였다. 그녀의 존재감, 얼굴, 그리고 우아함. 그녀의 여권은 바로 그 왕관이었다. 왜냐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상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비를 떠나는 편도 티켓이었다. 모델 활동은 곧바로 시작되었고 뉴욕의 에이전시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되온 어느 날 유명한 포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집에서 맨해튼의 고층 빌딩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재였던 샤론 스톤은 지역 신문부터 패션 잡지 표지까지 모든 곳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모델 활동은 그녀에게 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 번의 촬영으로 수천 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종종 아버지의 한 달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이 게옷은 그녀에게 경제적 독립이자 처음으로 맛본 자유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명성, 화려함, 돈. 샤론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모델 활동은 그녀를 주목받게 했을 뿐 진정으로 알려지게 하지는 못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배역을 맡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배역을 직접 연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 연기 수업을 듣고 희곡을 읽고 위대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기 시작했다. 레온웨이 대신 오디션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사도 거의 없는 작은 역할, 단역만 맡았어요. 다른 모델들이 보트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샤론은 사치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성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영화계는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샤론 스톤은 일찍부터 깨달았듯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반박하지 마세요. 그저 나가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명의 감독, 단 하나의 배역, 그리고 단 하나의 장면이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이야기를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섬뜩한 분위기로 바꿔놓을 또 하나의 반전, 마지막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맡았던 어떤 배역도 그녀를 그런 상황에 대비시켜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배신과 돌파구. 화려한 모델계에서부터 예측 불가능한 캐스팅 현장까지. 샤론 스톤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고 할리우드는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영화 끝까지 보셨다면 크레딧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배역들은 특별할 것 없는 평론가들이 대충 흘려보내는 유형이었죠. 하지만 한 줄짜리 대사 한 줄 아래 샤론은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자신감, 그리고 통제력. 그녀는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불꽃이었죠. 1992년 이 심리 스릴러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캐서린 트랩 역을 소화하기에는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매력을 발산하고 냉철한 연기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많은 여배우들이 거절했지만 샤론 스톤은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샤론은 평범한 배우에서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억 5,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그녀를 단숨에 A급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벌이 기계였습니다. 스튜디오들은 그녀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샤론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들은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화려한 연기 이후 그녀를 수십 년 동안 괴롭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선을 넘은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샤론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악명 높은 신문 장면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이 최종적으로 보게 된 장면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원진 앞에서 시사회에서 최종 편집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부분이 촬영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 굴욕감, 배신감.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 샤론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그 순간 일어난 일에 맞서지 않기로 한 선택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생존과 침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영화 원초적 본능 이후 샤론은 사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영화 한 편당 출연료가 6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에 달했고 추가 인센티브까지 더해 총 수입은 1천만 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동산, 광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어려움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것은 미묘했고 어떤 것은 심각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로 인정받는데 그치지 않았다. 얼음 여왕, 판무 파탈, 신비로우고 매혹적이며 위험한 인물로 불렸다. 이러한 이미지는 흥행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배역에는 제약을 주었다. 캐스팅 디렉터들은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녀를 외면했다. 샤론은 방역에 나서서 중요한 기회를 잡고 독립영화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위해 싸웠습니다. 영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1995년작 대작는 샤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사했습니다. 진저 맥케나는 슬픔, 강인함, 연약함이 뒤섞인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인생을 바꾼 연기였으며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의 절정에 달했을 때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샤론은 개인적으로 이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혼란,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증상들. 의사들도 원인을 알지 못했고 업계에서는 그녀의 피로감과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 왔습니다. 때는 2001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각한 노애출혈이었습니다. 출혈은 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생존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거렸다. 정신이 산산조각 났다. 똑바로 걸을 수도 없었다. 글 쓰는 법, 소통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할리우드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샤론의 도움 요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출연 제의는 끊겼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 출연하던 그녀는 이제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한 스튜디오 임원은 그녀에게 시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수입은 줄었고 브랜드 계약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했던 부동산 자산조차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거나 재융자해야 했다. 건강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더욱 개인적인 투쟁이었다. 당시 샤론은 입양한 아들 란의 양육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법원은 그녀의 건강 상태 때문에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경력도, 가족도, 세상에서의 제 자리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샤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재건에 힘썼다. 물리치료, 언어 재활, 마음챙김 훈련에 매진했고 배우 생활 처음으로 자의가 아닌 생존을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희망의 조짐도 보였다. 단역이 카모가 고정 배역으로 발전했다. 등을 통해 그녀의 연기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더욱 커져갔다. 방송 출연을 마친 후 그녀는 자선 활동에 헌신했다. 샤론은 자신의 지위를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에이즈 관련 단체와 협력했고 이후에는 뇌졸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연구, 교육, 주택 지원 사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회에 환원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는 너무 영리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녀가 오히려 그런 자질들을 끌어당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그녀의 외모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복귀 이후에도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세상은 멈춘 듯했다. 다음 부분을 꼭 들어보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고백이며 생존의 대가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는 호소입니다. 고백과 그에 따른 복귀. 그녀는 이 말을 하기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낸 곳은 영화 촬영장이나 잡지 인터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샤론 스톤의 삶을 그녀 자신의 말로 풀어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021년 두 번 사는 아름다움. 은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함, 사랑,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들 사이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 구절에서 샤론은 어린 시절 겪었던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해할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 수년간 그 기억들은 묻혀 있었다. 레드카펫 위나 심리치료 시간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날카롭고 잔혹하며 외면하기 힘든 기억으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충격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자유를 주었다. 이내은 단순히 유명인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 세대의 정적을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센세이셔널한 헤드라인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샤론은 또한 영화 원초적 본능 촬영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편집실에서의 배신뿐 아니라 권력 역학, 조작, 그리고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하면서까지 경력을 지키기로 한 그녀의 결정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거짓된 구실로 인해 강제로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자신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통제를 중시하는 이 업계에서 침묵은 종종 급여와 맞바꿔야 하는 것이고 목소리를 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샤론 스톤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간극을 좁히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라고 말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솔직함과 취약성을 드러낸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 자서전에서 기대하는 화려한 이야기, 전개를 거부한 점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판매량은 폭발적이었다. 오디오북 예약 판매와 다운로드 수는 오디블과 아마존을 포함한 모든 주요 채널에서 급증하여 프로젝트에 상당한 재정적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출판계 관계자들은 이 책이 중년 유명인 소설의 붐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으며 스톤의 솔직한 접근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샤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여성, 특히 50세 이상 여성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뇌졸중 이후 마치 흠집난 상품처럼 취급받으며 지위뿐 아니라 중요성까지 잃어버렸다고, 마치 젊고 예뻤을 때만 가치가 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임원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던 회의들, 사라져버린 제안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여성의 유효기간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점차 뼈저리게 깨달았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래서 샤론은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글을 쓰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다. 여성 주도의 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하고 예술계의 성평등을 지지하는 플랫폼에 목소리를 더했다. 2022년 그녀는 여성 영화 제작자들을 격려하는 다큐멘터리의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더 큰 창작의 자유를 주고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샤론은 단순히 TV에 애얼굴만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더 이상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그동안 물밑에서 조용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고급 부동산, 초기 단계 기술 투자 등 그녀는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베벌리 힐스, 뉴욕, 그리고 해외 부동산 자산은 하나 8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채의 주택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녀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조 연설자가 되었고, 특히 여성 리더십 행사, 자선단체 회의, 신경건강학회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OG 케어졌습니다. 단순히 90년대의 섹스 아이콘을 넘어 회복력, 정체성, 재활에 대한 사상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샤론은 2024년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런 행사나 언론의 호들갑 없이 두 아들을 더 입양하여 가족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홍보를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스톤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 자신이 과거에 간절히 바라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애음악과 문학,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깃든 집. 그녀는 이제 LA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에 있는 부동산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자산은 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 현재 약 4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마을 출신의 소녀가 세계적인 영화 스타가 되었고 인생을 뒤바꿀 비극을 겪었으며 정의를 위해 싸운 투사. 너무 영리하고 너무 남들과 다르다는 낙인이 찍힌 샤론 스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데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유산은 영화 포스터나 타블로이드 신문 헤드라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샤론 스톤이 한 말이 아니라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